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북한 일병식 보셨을 겁니다. 역시 많은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 가지고 나왔는데 그 방사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서울 불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전쟁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300mm 방사포 스메르치를 민간인 지역에다 대거 사격을 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파괴력으로 봤을 때 북한이 서울을 파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즉 서울 불바다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정말로 이 300mm 방사포 사격을 민간인 지역에 사격을 한 게 지금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북한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금과 억조죠. 바로 서울 불바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고 저도 몇 번 했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까요? 이제 이렇게 협박을 했죠. 바로 94년 3월 19일 제8차 남북 특사교환 실무 접촉 중에 북한의 박영수 조평동 서기욱 부국장이 우리 이제 통일원 차관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고 이것이 전 뉴스에 다 보도가 되면서 서울이 그냥 공포에 빠지고 사재기 들어가고 진짜 이제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서울 불바다. 그래서 북한하고 뭔가 그 전쟁이 발생 또는 위기가 고조 이러면 서울 불바다. 그러면 우리 서울에 지금 1000만 명 넘게 사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불바다가 되었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불바다. 과연 어떨까? 제가 여러 번 해드렸지만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아주 그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불바다를 가지고 보수 측의 미국 보수의 싱크탱크에서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실 미국 보수의 싱크탱크 여기에서 실제 군인 출신들이 포병 출신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군대도 안 가봤을 테고 정치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을 텐데 좀 정치적인 그 목적의 그런 분석, 가공된 분석 내용일 수 있죠. 일단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전진 배치된 재래식 포대만 동원해 한국을 기습 공격해도 1시간 만에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6일 현지 시각 8월 6일입니다.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포들로 핵과 화학 무기를 발사할 경우에 민간인 피해는 극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며 분석했다. 랜드 연구소는 이어 북한의 대남 공격 규모에 따라 경제적 목표 타격, DMZ 일대 위협 사격, 서울에 대한 위협 사격, DMZ 일대의 집중 사격, 서울에 대한 집중 사격 등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4,500명에서 최대 20만 5,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게 서울에 대한 집중 사격 아니겠습니까? 서울 불바다니까. 그런데 최대 20만 5,600명의 사상자가 나온다. 1시간 동안 쐈을 때 1시간 동안 우리 포병은 가만히 있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북한의 340문의 서울 불바다용 갱도 포병은 340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회 사격 이후에 2회 사격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장전해 놓은 초탄 이것만 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포탄 양이 서울로 날아오지도 않고 그거 제가 여러 번 분석해 드렸듯이 1000발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발은 적나? 1000발 하면은 이 폭탄이 어마어마한 방사포가 1000발 내려 꽂았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고 반문하시겠죠. 맞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포탄을 쏘았죠. 자, 이때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시고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여당 대표가 가서 보온병이라고 해서 이제 보온병 들고 탄피라고 해서 치욕을 겪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있죠. 그때도 이렇게 무너진 집의 잔해에 들어가서 보온병을 들고 새카맣게 탔으니까 그게 탄피인 줄 알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거 보면 야 진짜로 서울 불바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의 사진을 한번 봤을 때 좀 냉정하게 보면요. 자, 122mm 방사포가 지붕을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2mm 방사포가 지붕을 관통 후에 실내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중폭발을 했고, 지붕을 직격하면서 공중폭발을 했고, 여기는 지붕을 관통해 들어와서 실내에서 폭발해서 폭발이 압력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 이제 위에서 내려왔고. 자, 이걸 보면, 와, 정말 북한 방사포 쏟아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딱 보면 이 지붕들이 어떤 지붕들이냐? 스레트 지붕이에요. 자, 스레트 지붕, 여기는 또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에요. 여러분 샌드위치 패널 어떤 건지 아시죠? 내부에 스티로폴 들어있고,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조립식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철판, 얇은 철판 한 겹 안에 이 스티로폼 한 10cm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그냥 그거예요. 그거 지금 뚫고 들어와가지고 터진 겁니다. 그리고 스레트 아시죠? 예전에, 지금이야 스레트로 지붕하는 집들 전혀 없죠. 예전에 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스레트로 집 많이 지었어요. 스레트가 그렇게 성면으로 지어서 만들어서 나쁜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스레트에다가 기름 쭉쭉 빨아 당겨진다고 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황당한 경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스레트,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스레트 뚫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폭발을 했더니 이 집은 완전히 그냥 그 벽이 다 날아갔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벽이 아니고 쇼윈도우 유리창입니다. 유리창만 날아갔어요. 유리창만.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그냥 우리가 시체말로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 이 블록으로 만든 이 벽은 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유리창만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레트 지붕, 이 집도 그냥 블록으로 만든 이 벽은 뚫지를 못했어요. 폭발을 했는데 파괴가 안 돼요, 벽은. 이 정도로 사실은 방사포 또는 포탄 위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래서 북한의 방사포 중에서 122mm 방사포 이 로켓의 탄도 중량은 22.8kg입니다. 이게 K9 자주포가 한 5에서 7kg 정도 되니까 K9 자주포 155mm 포탄의 한 4배, 3배에서 4배 정도 위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포탄이 직격을 했을 때 스레트 지붕만 뚫고 들어간 거 지금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22mm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이 신형 300mm 방사포 등장했다. 300mm 대구경 방사포, 뭐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러니까 이제는 뭐 122mm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당국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중국의 WS-1B를 모방한 것을 보고 있다. 여기서 발사되는 150kg의 고폭탄은 살상 반경이 70m에 달한다. 이렇게 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살상 반경이 70m. 야, 70m. 반경이 70m면 지름으로 따지면 140m. 140m 내에 있는 거 다 죽네? 아니에요. 살상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140m, 지름 140, 반지름 70m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상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폭탄 터지면 화구가 생깁니다. 그 화구가 140m가 아니고 화구는 그냥 요만해요. 파편이 140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숫자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북한이 300mm 방사포 만들었는데 실제 북한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경도포병으로는 240mm 방사포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이겁니다. 300mm 방사포.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민간인 거주지에다가 300mm 방사포인 러시아제 스메르치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을 대거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 강력 항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300mm 로켓의 로켓 추진제가 콘크리트, 아스팔트에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이거 보면 야, 이 뭐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추진제가 박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탄두가 있어요. 탄두는 아마 공중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공중폭발을 하고 이미 저 위에서 공중폭발을 하고 파편을 내려 꽂으면서 추진제는 그냥 그대로 관성에 의해서 내려 꽂아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이 아스팔트에 꽂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워낙 이게 무거우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에 꽂았어요. 자, 그런데 아스팔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두께 요만큼 되죠. 그 밑은 흙입니다. 흙. 콘크리트보다 당연히 약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시내에다가 도심지에다가 쐈어요. 쐈는데, 이야, 여기 보면 뭐 완전히 그냥 대파되어 있는 느낌이 확 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이 사진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여기는 물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쐈는데,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4명. 죽은 사람 없고 4명이 다쳤어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바로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인데, 자, 여기 보시면 벽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흙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역시 그냥 뭐 우리로 치면 스레트 지붕. 바로 그런 거예요. 양철판이에요. 지붕은 양철판. 그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실내에서 터졌고, 흙으로 만든 벽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압력으로 해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이 역시 이 재래식 우리 시장, 우리 한국에도 재래식 시장 위에 가면은 돔 이렇게 해서 비 안 맞도록 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압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편들이 차를 뒤집어 씌웠어요. 차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 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쓴 상태지, 언뜻 보면 와, 차가 박살났네. 가만히 보면 차가 박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흙만 좀 뒤집어 쓴 상태예요. 그리고 이 집은 흙벽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흙벽이 서울에 있습니까? 없죠. 물론 전방 지역에 뭐 연천이나 이런 곳에 아주 오래된 마을은 흙벽 있죠. 그러나 서울에는 없다 이겁니다. 서울은 하다못해 블록으로만 쌓아 올린 그런 집들도 거의 없고, 전부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요즘 만드는 이 그 큰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내진 설계가 더 강화돼서 강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이 300mm 방사포가 때린다 하더라도,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집들이 거의 남향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베란다와 창문이 다 나와 있지, 북쪽은 창문이 작고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습 경보가 울리면 안방으로, 아파트의 안방으로 다 들어가 있다면, 안방의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요즘 뭐 그 드레스룸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겹으로 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벽이. 그걸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켓탄과 파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습경보 울려서 밖으로만 나다니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집의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은 괜찮다.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드린 거고, 이 아르메니아가 쏜 아제르바이잔에 터진 이 300mm 다른장 로켓의 이 피해 상황을 봐도,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대파되어 있는 거 보면, 이야, 역시 그냥 불바다 되겠구나.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양철 지붕 들고 들어와서 흙벽을 뚫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구경 로켓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약한 이유는 뭐냐? 대구경 로켓이 터지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공중 폭발하죠. 이제 근접신관, 시한신관 이런 건데, 근접신관은 신관에다가 약간의 뭐 전파 또는 뭐 레이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쏴서 뭔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의 타겟의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이 뭐 한 10m에서 터져라 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전파를 쏘면서 오는데, 타겟이 딱 전파가 쏘는데 10m다. 그럼 이제 터지는 거예요. 시한신관은 내가 언제 어디쯤을 지금 몇 킬로미터 사격을 할 거니까 이 포탄이 날아가는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은 몇 초 후에 내가 터지게끔 세팅을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상공에서 터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시한신관을 세팅해서 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 상공에서 터져서 파편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 서울에 있는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소형 건물들도 다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로 다 지어놨죠. 슬라브 지붕입니다. 이런 것들은 깨고 부시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파편들이. 자, 그리고 건물을 이제 직격했을 때, 이거는 지붕의 경우에 운동 에너지 때문에 약간 파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 지붕에도 전부 철근을 다 집어넣고, 철근을 뭐 바둑판처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양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사선으로 들어옵니다. 북에서 날아올 때 사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내리꽂는 벙커버스터처럼 바로 내리꽂는 게 아니죠. 사선으로 들어오고 이 철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통해서 들어와서 내부에서 터질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직격해서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면 타격 이건 뭐 별거 아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켓탄은 아주 밀집된 지역의 적 보병을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로켓탄이지, 건물 내부를 살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켓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의 밀집 병력 제한 목적으로 개발된 이 로켓 무기, 건물 파괴는 부적합합니다. 다른 장 로켓 시스템은 적의 밀집 병력과 기갑 부대를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여러 발의 로켓을 집중적으로 운용을 해서 화력을 집중 투사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노출된 병력과 장비에게는 위력적이나 건물 파괴용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우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이 로켓탄에 들어가 있는 화약, 폭약, 그리고 뭐 장약 이런 것들의 관리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탄약고의 제습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완벽한 제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제습기를 돌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북한은 많은 탄약고를 전부 제습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는데 이게 당연히 화약이 습기를 먹어서 떡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화약이 터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북한 화약은 불발탄이 아주 많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거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 연평도 포격도 할 때 정찰 천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포탄들을 끌어모아서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NLL을 넘어온 게 반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 터진 게 25%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포탄은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탄약 관리 상태다. 그런데 그 연평도 포격도 할 때보다 지금 10년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3분의 1도 터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터진다 하더라도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상태를 봤을 때 건물 내부로 뚫고 들어와서 이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와서 타격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그런 집들, 그런 건 뚫고 들어갑니다. 맞는다면 굉장히 적은 확률로 맞을 수 있겠지만, 맞는다면 샌드위치 패널 뚫고 들어갑니다. 뭐 해봐야 스티로폼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못 뚫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부바다는 30년 전의 허상입니다. 30년 전의 북한은 그래도 소련이 망하고 나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련하고 또 동구권하고 많은 거래를 통해서 무기가 다 그때는 새 거였어요. 지금은 가장 신형 무기라 하더라도 30년 된 무기입니다. 30년 동안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제대로 된 탄약 관리를 못했죠. 그래서 이 재래식 능력을 가지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핵무기. 그 핵무기가 관건이죠. 그래서 서울바다를 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전쟁이 나면 안 되지. 물론 맞습니다.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전쟁이 난다고 해서 누구의 말처럼 20만 명이 죽거나 이런 건 아니다. 태풍 하나 지나간 거의 위력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과도한 공포는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